관객이 영화를 완성시킨다. 체코 출신의 위대한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폐결핵으로 죽어가면서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가 쓴 원고를 모두 불태워 없애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카프카가 죽은 뒤에 원고를 읽어본 친구는 뛰어난 문학작품인 그 원고들을 차마 없앨 수가 없어서 세상에 출간하기로 했다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카프카의 위대한 정신세계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원고가 그때 불살라져 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슬아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작품들은 예술작품으로서의 명성도 누리지 못하고 하찮은 잿더미가 되어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의 작품은 독자가 있고서야 비로소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작품도 독자나 관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독자나 관객의 기호에만 맞추어 작품을 만들어내는 상업주의 예술가들은 제쳐두고라도 예술가라면 어느 정도는 독자나 관객을 의식하고서 예술작품을 생산한다. 영화 작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왕이면 많은 관객이 자신의 영화를 보아주기를 작가는 바랄 것이다. 관객이 없는 영화, 곧 상영이 되지 않는 영화란 엄청나게 기다란 셀룰로이드 덩어리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영화란 관객에게 보여지고 나서야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며, 이런 점에서 영화를 완성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관객들이다. 관객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관객은 아니다. 같은 날 같은 영화를 보았더라도 어떤 관객은 영화를 잘 이해하고 어떤 관객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같은 영화를 어떤 관객은 재미있게 보는데 어떤 관객은 재미없어 한다. 이런 차이는 지능의 차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영화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영상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술 작품들과 견주면 이해하기가 쉬운 편이다. 내 생각에 이런 차이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특정 장르에 대한 거부감. 어떤 관객들은 특정한 장르에 대해 지나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내 친구 하나는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학교 수업에 빠지고라도 영화관을 가던 친구인데 공포 영화라면 죽어도 보지 않는다. 어떤 미친 여자가 도끼를 들고 나와 아무나 마구 잔인하게 죽여대는 미국 공포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게 친구의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멜로물이라면 시시해서 안 본다는 친구도 있다. 대신 그 친구는 성룡이 나오는 영화라면 빼놓지 않고 다 본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성룡에서 주윤발로 그가 좋아하는 스타가 바뀌었다. 저자도 실은 서부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일단 서부 영화에 나오는 건맨들이 내게는 멋있게 느껴지기보다는 유치하게 생각되고, 서부 영화는 줄거리 자체가 뻔하다는 느낌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면 독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내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재미있고 영화적으로도 뛰어난 서부 영화의 제목을 10편쯤은 단숨에 나열해 나갈 것이다. 하이눈, 내일을 향해 쏴라, 늑대와 춤을,
용서받지 못한 자 등등. 그것도 맞는 이야기다. 어떤 장르의 영화이건 훌륭한 영화가 부지기수로 많은 법이다. 공포 영화를 싫어한다는 친구에게라면 나도 할 말이 있다. 고전으로 꼽히는 칼리가리 박사의 캐비넷은 그만두고라도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라든지 새,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 같은 작품은 다른 어떤 예술 영화하고 견주어도 손색 없는 작품인 것이다. 어떤 특정 장르의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는 것은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해선 조금씩 벗어나야 할 우리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특정 장르 전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화의 어떤 한 요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 영화 전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이를테면 폭력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은 영화 대부의 온갖 장점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동성애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나 결혼 피로연 같은 영화의 좋은 점을 놓치게 될 것이다. 지나친 섹스 묘사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은 아마 나인 하프 윅이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같은 영화를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즐기려는 마음을 가진 관계이라면 어떤 한 요소 때문에 영화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폭력이나 섹스를 묘사하는 것이 때로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리고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 법이다. 어떤 한 영화 요소에 대한 거부감만큼이나 영화를 잘못 보게 하는 것으로 정반대의 사정도 있다. 어떤 한 요소를 지나치게 선호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어떤 배우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한다든지, 영화 음악이 좋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찌되었든 상관없다든지 하는 태도가 그런 것이다. 이래서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화 전체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선입견과 사전 지식.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아무 선입견 없이 감상을 시작하는 것일 게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적어도 그 영화의 감독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배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가 십상이다. 하다못해 그 영화의 원작이 소설이었다면 줄거리라도 알고 있을 때가 많다. 이러한 사전 지식은 그 전에 보았던 영화들을 통해서 혹은 따로의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신문이나 잡지의 영화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사전 지식은 영화 감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자칫하면 해가 되는 수도 있다. 해가 된다면 그것은 사전 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영화를 선택할 때 대개 영화평을 많이 참조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 또한 영화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가 많다. 영화평이란 물론 영화에 대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식견이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영화 감상을 위해서는 영화평을 그야말로 참고로 삼아야지
그것의 모든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영화평을 한 번 살펴보면 영화평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인지 알아볼 수 있다. 다음은 국내 어느 시사 월간지에 실린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영화평의 일부이다. 그러나 델마와 루이스를 추적하며 끝까지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형사 할 슬로콤, 그는 휴머니즘을 지닌 남성의 대변인이며 영화 전체의 의미를 감동과 희망으로 완성시키는 내재적 주인공이다.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너무 자주 써먹는 환상이라는 것뿐이다. 미국이 자신을 성찰하는 듯이 보이는 모든 영화에 나타난다. 진리와 휴머니즘의 수호자인 이들이 있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고통이건 누구의 눈물이건 다 감동의 바다가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감동이 휩쓸고 가고 그리고 끝이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상은 아름다워졌다고 느껴진다. 무엇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가? 그들 환상의 존재들이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강간, 살인, 강도, 자살 등의 극악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은 희망이 바로 이것이다. 가슴이 따뜻한 남자, 그리고 진한 감동의 휴머니즘. 환상이 곁에 있는 한 어떤 고통에도 출구는 없다. 다툼과 갈등과 비리 속에서도 결국은 진실을 선택하는 미국인. 그리하여 마침내 아름답게 빛나는 성적이를 보는 것이 이제 정말 신물이 난다. 그리고 이 영화를 두고 페미니즘이니 휴머니즘이니 하며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도 싱거운 일이다. 이처럼 이 영화 평자는 델마와 루이스에 대해서 시종일관 악담을 늘어놓고 있다. 영화의 줄거리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비아냥거리면서 서술하고 있고, 이 영화가 여성 영화로 규정되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평자의 생각으로는 여성 문제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영화란 따로 있을 수가 없으며,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여성 영화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 할 슬로컴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쯤으로 영화에서는 내세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영화평을 그대로 믿고 영화를 보는 관객은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여자들 사이의 우정이라거나 줄거리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여성 문제란 이 영화의 거치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형사 할이 진리와 휴머니즘의 수호신쯤으로 나오겠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미리 마음을 먹고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화평은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예술품을 놓고 해석이 구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을 지나치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화평이 그저 한 개인의 사견에 불과하다는 것은 같은 영화를 놓고 다른 영화평자가 쓴 영화평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다음은 어느 외국 영화 잡지에 실린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영화평의 일부이다. 남성 영화를 만들기로 유명한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두 여배우가 중심이 되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겉으로 보기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모순은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해소되어 버린다. 남성 사회에 둘러싸여 있는 이 두 여인은 남성 사회의 규칙과 법칙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만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있다. 거친 욕설을 사용하고 무기를 휘두르며 그리고 공격적으로 남성을 대하는 것도 남성들의 사회에 속하는 규칙들이다. 그렇다고 이 두 여인이 이 남성 사회가 낳은 완제품은 아니다. 그들이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배울 게 많다. 하지만 이 배움의 과정은 두렵기 짝이 없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로드 무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에서 풍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애당초 서부 영화의 배경으로나 쓰일 만한 거대한 풍경은 곧장 인간에 의해 훼손당한 풍경으로 바뀌어 두 주인공의 서글프고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100대가량의 경찰차를 뒤로하고 달리는 두 여주인공의 얼굴 위로 햇빛이 환하게 타오를 때에도 이 풍경은 많이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풍경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줄거리가 서술되는 것이다. 이 영화평의 평자는 앞의 평자와는 달리 영화 속의 두 주인공이 벌이는 행각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사회를 더 정확히 알아가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줄거리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영화적인 요소, 이를테면 화면 구성 등에도 눈을 돌렸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차이는 이 영화평은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감독이 이러한 의도를 어떠한 영화적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했는지를 밝혔다는 점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똑같은 영화 한 편을 놓고도 평자들 사이의 의견은 같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원인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다. 세계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취향의 차이도 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해서 한 영화 평자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다 지나친 기대감과 전문지식,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을 보고 대개의 관객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영화가 소설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내 생각엔 이건 정말 당연한 반응인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소재와 주제 그리고 줄거리는 그 규모 면에서 영화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크고 방대한 것이 보통이다. 소설로 치면 영화는 단편 소설 정도에 불과한 내용밖에 담을 수가 없다. 그리고 소설을 읽는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가면서 소설을 읽어가지만 영화에서는 직접 그 내용이 영상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보여지는 영상은 대개 독자의 상상에 못 미친다. 어떤 한 소설을 재미있게 읽은 독자는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기대에 차서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나 앞에 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지나치게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겪는 낭패이다.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영화를 재미있게 보지 못하는 경우는 이 밖에도 많다. 친구의 말을 너무 믿는다든가 신문 광고를 지나치게 믿어도 그런 배반감을 느끼기 일쑤이다. 이런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번번이 지나치게 기대를 하는 수가 있다. 바로 어떤 영화가 유수한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을 경우이다. 그럴 경우에 그 영화는 틀림없이 우수한 영화일 것이다. 하지만 꼭 자기 취향에 맞다거나
그래서 재미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들 또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되도록이면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그냥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서 기대했던 만큼 재미는 없었다고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영화 감상에는 그다지 이롭지 못하다. 영화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사용되면 경상도 출신 관객들은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경상도 사투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안다. 경찰이 나오는 영화를 감상하는 경찰이 있다면 영화에서 묘사되는 경찰의 모습이 실제와는 얼마나 다른지 잘 알고 있다.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비올라를 연주하는 배우들의 손놀림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하는 점을 전문 음악가는 금방 꿰뚫어 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비판해 나가면서 영화를 재미있게 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영화를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영화가 단순히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고도의 사실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영화의 목표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영화의 수많은 다른 요소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현명한 영화 감상법이라고 하겠다.